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법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때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MBC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판결했네요. 맞습니다. 재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 발언을 두고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죠. 이때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MBC의 자막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가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1심 판결에 대한 외교부 그리고 MBC의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MBC를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MBC는 법원 판결에 바로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는데요. 잘못된 1심 판결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면 이 후보자들의 총선 출마 또 당선을 돕는 역할로 남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총선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과의 협력 관련한 질문도 받았는데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합당, 선거 연대 등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좀 찾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탈당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후목 불가조라는 공자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의 양극 정치가 양당제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당제 로 나아가면서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거기에 시작점이 4월 총선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 3분 오전에 신당 창당을 또 선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오늘 가칭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또 미래 세력이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라면서 제3지대 세력이 모이는 플랫폼 정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는 14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이들과는 또 별도로 오는 16일에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검증위를 했고 또 거기서 검증이 통과한 사람을
발표를 또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당 홈페이지 통해서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자 모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런데 재판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 대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 받았고요. 예.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또 수천만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 혹은 기소돼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고 그저 매뉴얼대로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매뉴얼대로 했다. 자, 친윤의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를 했는데 이걸 두고 또 논란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인데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이 윤심 공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제 직을 걸고라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도 공천관리하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들어갔던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따라서 한 위원장이 인선을 한 거라고 말씀을 했고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얘기 들으면 참 이철규는 어떤 생각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관전한 사진, 물론 전에 있던 사진입니다. 그거 공개했다고요?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10여 년 전에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인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찍은 응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0일에서 11일에 한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 사직구장에서 야구 관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에 관람했다고 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였는데 어떻게 봤냐 이런 논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개한 건데 이 사진은 사실 2008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부산지검에서 한 위원장이 근무했을 때고 만 35살 시절의 모습을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주황색 봉다리를 쓴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한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예. 짧은 인사말에서 축약해서 소개를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 추억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공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뭐 일일이 해명해야 될 것도 요즘에 많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다고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 10일 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예.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현지 시간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이 좀 간편하게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날 거래는 어땠습니까? 네, 이 11일에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거래 규모가 6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일 오후 4시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해서 0.53%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국내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영민 아나운서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